제대로 알고 먹으면 고마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고 하죠. 약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해드립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고윤성 약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약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매주 이 시간 약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샵 9550번으로 질문 보내주시면 약사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자, 약사님 오늘은 어떤 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에 날씨가 춥고 많이 건조해졌잖아요. 그래서 코나 목에 있는 점막과 피부가 또 많이 건조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할 때 딱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목이나 코의 점막이 건조해진다라고 하면은 감기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네. 그 2026년 들어가지고는 열이 막 나거나 이런 목감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처럼 그 열나기보다는 그 목이 좀 따끔거리고 그 마른 기침이 오래가는 건조형 인후염이 이렇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몇 주 전까지는 감기를 그렇죠. 좀 앓기도 했었고 네네. 아무래도 일교차가 크고 또 건조해서 목감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특히 제 주변에는 목이 아플 때 사탕처럼 생긴 거 네네. 좀 드시거든요. 네네. 저도 먹어본 적도 있고 네. 이거는 그냥 증상이 생길 때마다 편하게 먹어도 되는 걸까요? 아니고요. 약이에요. 네. 일반 의약품이고요. 이게 사탕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요런 제품들을 이제 트로키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탕처럼 천천히 녹여서 그 입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 먹어야 되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천천히 침으로 녹여 먹어야지 목 점막에 오래 머물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약효를 지속시켜줄 수도 있고 염증을 바로 잡게 됩니다. 씹어 드시는 거는 효과가 반감되니까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목에 네. 좀 천천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렇죠.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목이 아파서 이비인후과에 가면 이 목에 뿌리는 스프레이형 약도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처방용 말고 그냥 살 수도 있던데. 그렇죠. 약국에서도 판매합니다. 네. 이런 스프레이 형태형 약 괜찮을까요? 환부에 직접 이제 도포를 해주는 거니까요. 즉각적인 통증 완화 작용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초기 통증 심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구강 안에는 네. 우리 안에 유익한 세균들도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세균총들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또 포비돈 같은 경우 이제 도포를 하게 되면은 그건 또 갑상선, 네. 예, 그런 쪽에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랫동안 뿌리게 되면 이제 점막이나 이런 데 자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 일주일 이내 네.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너무 오래 뿌리는 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렇죠. 네. 짧게만 네.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요. 저도 사용했을 때 좀 입안이 건조해지는 느낌 그렇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감기약을 먹으면 졸린다 이런 네네.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의할 점 있을까요? 그 약국에서 꼭 말씀하실 때 코감기약이라든지 알러지약 같은 졸음이 안 오는 약으로 주세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고요. 네. 또 최근에 또 4월 2일부터 시행되는 그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에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법 개정이 돼서 보약시도를 약국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고 시에 문제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꼭 요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항히스타민제는 아니고 네. 그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신경정신과를 다녀오신다든지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는 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 좀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죠. 네. 있기 때문에 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감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침이 2주 이상 가는 경우. 네. 저도 아직까지도 살짝 기침이 날 때가 있어요. 네. 이게 단순히 감기일지 아닐지 고민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네.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벌써 2주 이상 됐다는 얘기는 만성 질환으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어. 역류성이 식도염이거나 또 알레르기 또 기관지염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을 내방해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살 수 있는 상비약보다는 그렇죠. 병원에 한번 네.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코나 입이 좀 마르면 왠지 피부도 좀 상하고 그렇죠. 네네. 이게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이런 현상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약국에서 그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게 휴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코, 안, 모간 이런 점막 또 겉에 피부 다 이게 하나의 방어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이 마르게 되면은 겉 피부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호흡기 점막과 그렇죠. 이런
피부가 음. 서로 연관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한 봐도. 가지 추가하면 장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거기도 어. 장 점막일 수 있잖아요. 네. 피부가 많이 안 좋다. 아, 네. 그렇군요. 꼭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희가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는 오히려 장 건강을 생각해봐도 그렇죠. 네. 괜찮겠다 싶습니다. 저도 요즘 피부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런가요? 네. 2026년 네. 피부 건강 트렌드가 안 그래도 음. 글로우 스킨이라고 이렇게 네. 반짝반짝 빛나는 네네. 피부 네. 이런 게 좀 트렌드더라고요. 네.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까요? 화장으로 만드는 광택, 글로우 반짝반짝한다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래서 글로우 메이크업이 아니라 내 몸속과 그 수분 영광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네. 그래서 보통 이너 뷰티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 건강도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속부터 차오르는 광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피부가 건조해서 비싼 크림을 발라도 그냥 그때뿐인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왜 그런 걸까요? 비싼 크림인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몸속 그 수분 보유력 자체가 높여주는 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네. 아무리 겉에서 발라도 속 건조는 해결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음. 해결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죠. 지금 밑 네. 빠진 독에 물 부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 겨울철 피부와 호흡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3대 영양소 네네. 골라주실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비타민 C, 면역 관련 있는 아연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비타민 C하고 아연은 그 점막 세우는데 점막 면역을 세우는데 이제 주된 그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몸에 한 1000배 정도 수분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게 되거든요. 오. 속 건조를 잡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히알루론산 네. 토너 같은 형태로 바르는 형태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눈에도 많이 넣죠. 네네. 바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먹는 게 나을까요? 바르는 거는 피부 표면을 적셔주니까 즉각적인 어떤 작용은 있는데요. 이 먹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 피부의 가장 중요한 네. 진피층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수분 저장고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그 흡수율을 높인 저분자, 고분자들은 이제 흡수되는데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분자 제품들이 많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먹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바르는 네네. 것도 같이 함께 그렇죠.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건조할 때 가습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겨울철 가습기 사용, 약사로서 주실 수 있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바로 앞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 조금 멀리 한 3, 4m, 5m 정도 좀 떨려 있는 게 좋고 습도는 한 5, 60% 정도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가습기 더 가습을 좀 하기 위해서 가까이 네네. 갔던 경우도 몇 번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네. 좀 더 멀리 네네. 한 2, 3m 정도 떨어진 곳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조도 하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 마음의 온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또 몸속 수분을 좀 채워주세요.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겉과 속이 모두 촉촉한 글로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우가 또 트렌드니까요. 네네. 우리도 같이 따라가야죠. 반짝반짝. 네, 반짝반짝.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들어봤습니다. 먼저 2850님, 저는 55세 남성인데요. 아침에 혈압약과 비타민, 코큐텐과 오메가3를 다 같이 먹습니다. 약과 영양제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양이 주셨어요. 너무 많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흡수율에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차 두시는 것도 좋고요. 영양제는 네. 그럼 점심 때쯤 드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그렇죠. 점심에 영양제를 드시는 네네. 쪽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약사님 오늘 이렇게 또 질문을 받아봤고 0654님께서도 질문 하나 더 보내주셨어요. 베트남에 여행을 가셨는데 우리 지인분들께서 사탕처럼 생긴 땡땡땡 네네. 실. 저도 이거 먹었었거든요. 스땡땡실 이러죠. 네네. 이게 좋다고 많이 사길래 네네. 같이 좀 사셨대요. 네네. 남편이 목감기 예방 차원에서 하루에 2알씩 드신다고. 아까 너무 자주 먹는 건 좀 안 좋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네. 2알 정도는? 하루 총량이 한 5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플루브프로펜이라고 하는 소염진통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또 그 안에 또 항균 작용하는 그런 성분 들어있어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입안에 정상 세균총들을 좀 교란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아주 필요할 때 초기에만 좀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인후염에 먹는 그런 약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까운 건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들하고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같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같은 네. 상황이더라도 약사님께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확실히 좀 그게 처방이 조금 다를 더 수 안전하다 있으니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꼭 필요하신 약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오늘은 호흡기 점막과 피부의 건조 증상에 대해 살펴봤고요. 여러분의 질문증까지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약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마운 약, 올바른 약. 지금까지 고윤성 약학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